2025학년도 수시 지원 가이드라인을 시작합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급변하는 입시 환경 속에서도 까담과 함께 차근차근 진행하신다면 이번 수시에서 좋은 성과 얻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까칠한 담임쌤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본 동영상에서 보시는 자료 또는 관련 사이트들은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까담TV 또는 까칠한 담임쌤TV를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까 꼭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대 입학정원의 미확정, 그리고 자연계대학의 수학 확통, 사탐 선택과목 허용대학이 증가함에 따라서 입시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과 수험생들께서 걱정이 되셔서 바쁜 시간을 쪼개서 수많은 입시 설명회를 참석하시거나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렇게 훌륭하고 유용한 자료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함이 느껴지는 이유와 수많은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수험생들과 학부모님께서 수시에 대해서 가지고 계셨던 잘못된 편견이 무엇인지 공유해보고 그로 인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까담이 생각하고 강하게 주장하는 수시 지원 대원칙을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입시 설명회를 참석하고 공허함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 자녀의 성적 그리고 입시 전략과 무관한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제공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내 자녀의 성적과 너무나 동떨어진 극상위권 대학 학과들의 데이터, 인문계에 재학 중인데 자연계 대학들의 데이터를 동시에 얻게 되면 혼란이 가중돼서 수시 지원 대학을 고르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데이터를 얻었다 할지라도 데이터 분석 작업이 꽤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또는 평가원 성적을 가지고 정시지원 대학을 고르는 것, 내신 성적 학생부를 분석해서 수시지원 대학을 고르는 것은 사실상 전문가의 도움을 얻지 않으신다면 꽤 어려운 작업에 속합니다. 거기에 심지어 부모님들께서 첫째를 합격시켰다 할지라도 둘째를 수시지원 대학을 시키시려면 그놈의 입시 제도가 또 바뀌었기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물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까담이 차근차근 동영상을 만들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지만 그 뒤에 동영상도 꼭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송하지만 찢는 소리 한번 드리면 학부모와 수험생들께서 암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시켜서 수시지원 대학을 고르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입시 설명회 또는 유튜브 정보들의 체감 활용도가 낮은 것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내 걸로 소화시키고 활용을 제대로 하느냐? 오른쪽에 제가 써놓은 게 눈에 보이시죠? 일단 여러 가지 대학의 데이터를 본인이 소화하신다기보다는 내 자녀의 성적 데이터를 먼저 분석하시는 법을 깨우치시고 지원 후보 대학을 추리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범위를 좁혀나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성과의 수시지원 대학을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준비를 하신 다음에 죄송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유 저 까담 또 장사 속을 드러내네. 물론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한 건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시지원 대학을 고르시는 게 어려움이 따르실 겁니다. 단 이분들을 만나기 전에 요 내용을 꾸준히 준비를 하셔야지 컨설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학부모님께서도 데이터를 분석하는 법을 어느 정도 아셔야 될 텐데 그 내용들 제가 차분히 그 뒤에서 동영상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거기에 이 내용들을 꼭 부탁드리지만 암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처럼 유인물을 간단하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계속 올릴 겁니다. 여러분 짜증나시더라도 이거를 출력하셔서 열심히 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까담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수시 지원에 대한 개념 정리과 대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말로 많은 분들이 수시와 정시를 별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입시 결과에서 큰 후회를 남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대원칙, 개념을 재정립하셔야 될 건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모의고사와 평가원 성적을 분석해서 정시 지원 대학을 선별한 후에 이 정시 지원 대학들을 수시 지원 기준 대학으로 활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모의고사나 평가원 성적을 분석해서 정시 지원 가능한 대학을 선별한 후에 수시 지원 대학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정말로 극대화된 성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스킬적인 측면이 필요합니다. 즉 교육청 모의고사나 사설 모의고사를 보시면 오답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답표를 분석하실 줄 아셔야 되고 또 각 입시기관이나 입업체에서 데이터를 제공해 줄 건데 이 데이터 활용하는 법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이거는 그 뒤에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겁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는 월요일 날 교육청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도 열심히 봐주시길 부탁드리고 어쨌든 상향, 적정, 하향의 정시 지원 가능한 대학을 고르시고 수시 지원 대학의 기준을 삼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 성적으로 봤을 때 정시에서 충분히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을 수시에서 쓰실 필요가 없겠죠. 그죠? 왜냐하면 손해일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놈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거기에 문서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학교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 고등학교에선 1등급, 2등급, 3등급은 어느 대학을 지원할 수 있고 합격도 어느 정도 했다라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보다는 요놈이 아마 더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거기에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느냐? 수시라는 걸 통해서 적정 지원 대학을 찾는다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확정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고1, 고2, 내신과 생기부는 확정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재수생들은 심지어 고1, 2, 3 생기부와 내신도 확정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능 점수가 미확정이기 때문에 수시 지원을 통해서 적정 지원 대학을 찾는다?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담임 선생님들하고 상담해 봤을 때 이 성적이면 이 정도 대학은 지원 가능합니다. 적정한 대학일 거예요. 라고 설명 들으신 그 대학도 거의 90% 이상 마음에 들지 않은 대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까담이 추천하는 수시의 개념은 뭐냐? 모험과 보험의 개념으로 잡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씀드려서 적정 대학은 수능 점수가 확정되고 나서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시는 모험과 보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과 상담할 때 조금 공격적으로 유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즉 모험과 보험의 비율을 4대2 5대1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한다. 물론 이거는 극상위권 학생들을 상담할 때 얘기하는 거고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는 학생이라면 보통 4대1을 추천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만약 너무 마음이 쫄리다 그러면 모험과 보험의 비율을 3대3으로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4대1을 추천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 일단 4대2 모험과 보험을 4대2로 하는데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우주 상향 지원이라는 거 있죠. 즉 합격 가능성이 낮아도 한두 곳은 지원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는 복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또 요새 유튜브에서 합격하는 모습을 찍어서 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근데 그분들이 우주 상향을 해서 합격하는 경우 말 그대로 한두 개는 될 가능성이 낮다 할지라도 모험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두 곳은 우주 상향 지원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보험 지원, 즉 하향 지원은 반드시 납치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말 무슨 뜻인지 잘 알고 계시죠?
즉 수능 이후에 논술을 시행하거나 면접을 시행하는 수시지원을 보험지원대학으로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제가 여기 가슴 아프게 써놓긴 했습니다만 보통 일반적으로 수능 성적은 하락하는 게 일반적 패턴인데 강심장이고 노력을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수능 점수가 폭파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보험으로 지원한 대학은 논술이나 면접을 미응시하면 정시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보험 지원 대학은 꼭 납치 예방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당연히 따라올 겁니다. 그럼 선생님, 수능 이전에 논술과 면접 시행이 완료되는 대학 또는 논술, 면접 이런 거 없이 서류 100%로 뽑는 대학, 심지어 최저도 없는 대학이 있죠. 이런 대학은 어떤 대학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당연히 생기실 건데 이런 대학들은 내가 항상 꿈꿔왔던 대학, 그러니까 우주상향 대학이 되겠죠, 보통은. 즉 가장 꿈꿔왔던 대학이나 합격한다면 재수나 반수 생각 없이 무조건 단일 용의가 있는 대학이라면 이런 대학을 지원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런 대학은 보험 지원 대학으로 뽑는 것은 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두 가지 개념 정립을 하시고 세부적으로 이걸 외우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스킬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차후 동영상에서 차분히 설명드릴 테니까 저하고 끝까지 단계별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